아이들마다 개개인에게 맞는 공부 방식이 다 다릅니다. 잘못 선택하면 아이 성적이 안 오르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시간 낭비로 남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성경수학입니다.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유명한 학원에 보내는 게 좋을지 1대1 쪽집게 과외를 시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 독학을 시켜도 될지 고민하고 계신데요. 이건 아이가 가진 성향이나 쌤들의 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지는데요.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학원, 과외, 독학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떠한 경우에 적합한 공부 방법이 될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하시면 확실하게 학원이나 과외를 선택하실 때도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. 저도 애들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과외로 시작했었는데요. 지금은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해왔던 경험들을 살려서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는 학원입니다.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. 동네별로 유명한 학원들도 하나씩 있을 텐데요. 다만 유명한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건 보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부모님들께서 학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 학원 내 커리큘럼대로 체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여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죠. 그리고 학원 내 경쟁 시스템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자주 체크할 수 있기도 합니다. 대강 이런 부분들이 학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. 그럼 어떤 타입의 학생이 학원이랑 잘 맞을까요? 명확합니다. 바로 주위 친구들 영향을 많이 받고 경쟁하는 분위기에서 압박이 있을 때 열심히 하면서 학습 수준도 중간에서 중간 이상 정도 된다면 학원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숙제를 안 해가면 남긴다든지 입학 테스트가 있어서 상위권 학생들끼리 경쟁을 시킨다든지 등 학원마다 특징이 제각각인데요.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아이의 성향과 잘 맞는다면 시너지가 생겨 올바른 학업 습관을 만드는 데 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학원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일단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학원 수업은 다수를 상대로 정해진 진도와 커리큘럼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하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게다가 학원은 1대 다수의 수업으로 개별적인 피드백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바로 질문하기 어렵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학원 입장에서도 다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 명한테 맞춰서 가르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. 따라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는 과외나 다른 맞춤형 학습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. 결론적으로 기초가 어느 정도 다져져 있고 다른 학생들과 경쟁하며 공부할 수 있는 성향의 학생들이 학원과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과외입니다. 과외는 학원과 달리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과외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나 상위권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과외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의 현 상황에 맞춰 개별 진도식 수업을 나간다는 점인데요. 1대1 수업이므로 학생이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피드백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삼각함수를 어려워하는 학생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거죠. 학생의 수준과 속도에 맞춰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과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 또한 과외는 기초가 약한 학생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. 학원처럼 빠른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은 과외를 통해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어요. 그리고 과외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인데요. 상위권 학생은 대부분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학원 수업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. 취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나 과외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. 과외는 학원처럼 체계적인 진도 계획이 없을 수 있고요. 평가 시스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. 이렇다 보니 진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 따라서 과외를 선택할 때에는 정확한 진도 계획과 평가 방식을 쌤과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. 평가와 진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. 또한 과외쌤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특히 대학생 과외의 경우 가르치는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수업의 질이 떨어질 리스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과외를 선택할 때는 쌤의 경력과 지도 경험 그리고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독학입니다. 인강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겠죠. 독학은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독학으로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많죠. 기본적으로 최소 중상위권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입니다.
즉 자기주도 학습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하는 학생이며 혼자서 전부 다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. 독학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공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독학은 개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학원이나 과외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진도를 나가야 하지만 독학이라는 것은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독학은 학생이 직접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남고 응용력도 향상이 됩니다. 하지만 독학의 단점은 명확합니다.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나 자기 관리가 안 되는 학생이라면 학업 습관, 태도 등이 아예 망가질 수 있어요. 사실 이런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흔치 않는 케이스이긴 합니다. 결론적으로 독학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는 학생은 독학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. 학원, 과외, 독학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는 결국 혼자 하는 것이고 학원이나 과외는 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. 따라서 결코 이 중 하나가 답이 될 수는 없죠. 학생 스스로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 어떤 강사가 와도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원이나 과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강의력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으면서 학생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쌤을 만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성장수학이었습니다.